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남녀 평등을 외치던 남편이 결혼 후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이혼을 고민 중인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뉘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몇 가지 스토리를 순서 상관없이 써볼게요. 결혼 2년차 부부이고 30살 동갑내기입니다. 전 1남 1녀 중 장녀이고 남편은 2남 중에 장남입니다. 맞벌이하고 있으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둘이 똑같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녀 평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남친을 만나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란 일반적인 생각과 데이트 비용 전반적으로 남자에게 부담된다는 현실이 저도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 비용도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넣고 그 돈으로만 사용하였고, 기념일 선물도 둘이 넣은 돈에서 해결하면서 정말 동등하게 연하를 했죠. 그렇게 3년을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당시 모은 돈이 제가 7천에 남친이 9천이었는데 남친이 돈 더 쓰게 하고 책 잡히고 싶지 않아서 친정에다가 손 벌려서 남친이랑 모은 만큼 딱 9천 맞춰서 반반인 결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했고 얼마 안 지나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오전에 가 음식 돕고 설거지하고 밥상 차리고, 저녁엔 시부모니가 술도 한잔하고 애교도 피우며 며느리 둘이 다였고, 다음날 아침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놓고 친정에 갈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고모님 오신다고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남편 쳐다보니까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친정에도 가봐야죠. 제가 맞다리기도 하고요. 라고 하고선 남편한테 가자고 하고 데리고 나왔네요. 남편은 친정에 가는 길에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도착해서도 손님인 마냥 그냥 앉아만 있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은 아버지나 남동생도 모두 똑같이 집안일하는 스타일인데 남친은 먼저 설거지하겠다는 소리조차 안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상 치우는데 멀뚱히 있고 시댁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있더군요. 부모님 앞에서 다투기 싫어서 그냥 냅뒀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야 하는데 남편이 계속 가면 안 되냐고 하길래 무시하고 하루 자고 아침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나는 시댁에 가서 자식돌이하고 거드는데 왜 자기는 처가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냐고 하니까 어색해서 그랬다네요. 누군 안 어색합니까? 노력은 여자만 해야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서로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는 노력하는데 왜 자기는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전 결혼하고 몇 개월 동안은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당연히 알아서 처가댁에 안부 전화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친정 엄마랑 통화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 그 이후로 저도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대요. 자기야, 요즘 우리 집에 안부 전화 안 해? 응, 안 하는데 왜? 왜 안 하는데? 자기도 우리 집에 전화 안 드렸다면서 그래서 나도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니 아무 말도 못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렇게 남녀 평등 운운하더니 내가 시댁에 안부 전화 안 하니까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전화 드리는데 무슨 남녀 평등이야. 그거랑 뭔 상관인데? 그냥 자식 된 돌이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버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는 아들이니까 와이프 앞장 세워 도리해야 하고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연애 시절 그렇게 정확하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짜증이 나서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자기야, 내가 왜 자기 집에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는지 말해줄래?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이 결혼했으니까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 자식 된 도리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결혼했는데 전혀 궁금하지 않았나 보네? 자기가 안부 전화 드리면 되잖아. 난 장모님하고 통화하면 불편해서 좀 그래. 그럼 우리 집엔 내가 안부 전화 할게.
대신 시댁엔 자기가 안부 전화 드림 되겠다. 나도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거 불편해서 그 마음 잘 알아. 자기 마음 이해하니까 이젠 각자 하는 게 좋겠어. 너무하네. 어떻게 부부가 다 똑같이 해야 하는 거야? 됐어. 그냥 하지 말자. 이러네요. 연애 시절부터 정확히 서로 한 만큼만 하는 거고, 자기가 우리 동네로 한번 오면 내가 자기네 동네 한번 가고, 이렇게 서로 딱딱 맞게 하는 게 개념 커플인 거라면서 열 올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렇게 말하니 진짜 당황했네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부터 아버지 환갑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부어놓은 적금이 있었고 400 정도를 모았었는데 환갑이 한참 남아가지고 그냥 예금으로 돌려둔 게 있었어요. 이 돈은 제가 절 위해 모은 돈이 아니고 저희 아빠 환갑 때 쓰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을 발견하고는 이게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아빠 환갑 때 환갑 여행 보내드리려고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야 했더니, 그럼 우리 부모님은? 이러대요.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랑 동갑이시며 저희 아빠가 먼저고 그 후로 시아버지 생신이세요. 여튼 그래서 그거야 자기가 결혼 전에 부모님 환갑 준비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보내드려야지 했더니 자기는 따로 모은 돈이 없고 모은 건 전부 결혼 비용으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부터라도 얼마씩 모아서 온천이라도 보내드리자 그랬더니, 아니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지는 온천으로 때우겠다는 소리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어이가 없어서, 자기야 결혼 전에 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따로 저축한 건데 그게 차별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자기보다 10원 한 장이라도 적게 왔어? 저 돈은 내가 우리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려고 따로 놔둔 돈이야. 결혼 후에 저게 들어간 돈 하나도 없거든? 자기가 모아둔 거 없다고 하니까 내가 내 돈까지 합쳐서 온천 보내드린다고 말까지 했는데, 아니 그럼 내가 자기 부모한테 자기보다 더 효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 저보고 황당하다고 하면서 딴소리 말고 똑같은 곳에 똑같이 보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치사하게 나온답니다. 이 문제는 곧 죽어도 제 마음대로 할 생각이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네요.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네요. 저희 친정은 김장을 안 하고 오히려 시켜 먹는 스타일이에요. 시댁은 김장을 하며 제가 가서 도와드립니다. 그걸로 한 번이라도 피곤하다, 하기 싫다 등등 이런 소리 한 적 없으며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너무 맛있게 돼서 몇 포기만 친정에 가져다 줘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러라고 싸주셨는데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장모님은 김장도 안 하시는데 직접 담근 김치 드셔서 좋겠네.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다. 너 잘해드려?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소리만 안 했어도 친정에 싸가라고 김치 싸주시는 시어머니께 고맙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저딴 소리 하니까 확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나 이제 시댁 김장할 때 안 갈래. 그러니까 황당해하면서 왜? 왜 안 가? 이러길래, 김장은 나도 같이 하는데 생색은 자기가 다 내서 기분이 나빠서 가기 싫어졌어. 그럼 뭐 우리 엄마더러 혼자 김장하란 소리야? 왜? 결혼 전에는 어머니 혼자 김장하지 않으셨어? 야, 지금은 내가 결혼한 상태니까 김장 더 하셔서 우리 주시는 거잖아. 난 김장할 때 배춧값도 보내드리고 가서 일도 같이 하는데 김치 주신다고 고마워해야 하는 거였어? 그럼 더 부담스러운데 그냥 시켜 먹을래. 너 진짜 웃기다. 며느리가 김장할 때 돕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아니,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짜증나서 못하겠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돈 보내드리고 도우러 가는 건데 말을 얄밉게 해서 이렇게 된 걸 모르나 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다달이 200 정도가 나와서 두 분이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시댁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전 이 사실을 몰랐고 남편도 저희 집에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이 노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딸한테 와서 얹혀 사는데
남편이 화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더니 이래서 우리나라는 안 돼. 무슨 자식이 노후 대책도 아니고 자식한테 피해를 너무 주네 하면서 우린 저축 열심히 해두자.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좀 떠봤습니다. 자기야, 그럼 나중에 우리 부모님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맏딸이잖아. 처남 있잖아. 자기는 처남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회피하는데 실망스러워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야 뭔 상관이야. 사정이 되는 사람이 모시는 거지. 난 시부모님이 나이 들면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자긴 우리 부모님 아프면 모실 생각이 없나 봐?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 안 해두셨어?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때 남편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난 우리 부모님도 알아서 사시니까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결혼은 독립해서 사는 건데 무슨 인수 합병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살면 각자 사는 거라고 생각해. 저렇게 말하길래 전 당연히 시댁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고 시부모님 안 모셔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주말에 시댁에 놀러 갔는데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우린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서 큰일이라면서 사돈댁은 해두셨다니? 그러시길래 저희 부모님은 해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휴 다행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집에 왔는데 남편이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 해두셨었어? 해두셨지. 우리 집은 정확해서 그런 건 칼이야. 그런 걱정 없겠다. 우리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생각도 그렇고 각자 사는 거라며. 그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안 해두셔서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난 싫어. 둘이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당연히 내가 장남인데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때 자기가 우리 부모님 모실 거냐고 했을 때 각자 사는 거라며. 아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땐 자긴 장모 노후 대책 해두신 줄 몰랐지. 우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없으시잖아.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말하자면 전 분명 나중에 시부모님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되어 있으셔서 제가 모시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남편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제 부모님 모시는 거 어떠냐는 말에 정색하며 각자 사는 거라고 해놓고 저희 부모님 노후 대책 되셨다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어차피 모시지 않아도 됐지만 그럼 그때 장인 장모도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랬다면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몇 달이 지났네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제 폭발을 했습니다. 다다음 주에 저희 이모딸이 결혼을 합니다. 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고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다다음 주에 시고모님 아들 결혼식이라고 하네요. 전화 끊고 같은 날이니까 각자 전 저희 이모 결혼식 가고 남편은 시고모님 결혼식에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호라비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 치르는 경조사에 왜 혼자 가야 하냐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나 결혼하고 우리 집 경조사가 처음인데 나도 당신 데리고 가고 싶지만 이렇게 겹쳤으니까 각자 가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남자 쪽에 맞춰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판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공평을 외치던 사람이 왜 결혼하니까 남자 쪽에 맞추라는 거냐. 이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사실 연애할 때 남자가 돈 다 쓰고 결혼할 때도 남자가 집해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맞지만 결혼 후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결혼해서는 여자가 남자 쪽에 들어오는 건데 남자 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쉴 텐데 그땐 자기가 돈 벌어다 주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때 자기가 혼자 외벌이 한다고 해도 생색내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네요.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난 아이 낳을 생각 없는데 끝까지 일할 거야. 아이 안 가질 건데? 이랬더니 말이 되냐고 또 소리를 치네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보고 뭐가 맞는 건지 잘 생각해 보라네요. 이 일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짜증만 나네요. 남녀는 다르지 않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귀한 자식이다. 남녀가 공평한 게 진짜 개념 있는 거다를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개념 있는 사람이면 딱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긴 했는데 아직도 혼란스러워 미치겠지만 저는 곧바로 변호사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남편 성격상 협의 이혼은 힘들 것 같고 녹취를 좀 해두라고 하네요. 소송밖엔 답이 없다고요. 전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공동 명의로 한 것들 중 제 부분만 받으면 좋겠네요. 남편 놈은 제가 잘못한 것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후편 사이다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